안녕하세요. 경안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로 시간에 플래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이선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플래닝은요, 주간시간 설계표라는 제목의 플래닝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일단 플래닝에 대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정말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자원이다. 시간은 빌리거나 고용하거나 사거나에서 손에 넣을 수 없다. 시간은 대체되어질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조건이다. 모든 업무는 시간 안에서 수행되고 시간을 소비한다. 정말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모든 일은 시간 안에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업무라는 말 대신에 모든 할 일, 우리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대입하면 더 깊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할게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플래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주간시간 설계표를 첫 번째 도구, 플래닝의 도구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주간시간 설계표가 무엇이냐? 일주일의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플래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주간시간 설계표에서 주간시간이 바로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을 쫙 종이에 펼쳐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플래닝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시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간시간 설계표의 작성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딱 2단계예요. 고정시간 작성한 다음에 가용시간 작성하는 거. 고정시간이 뭐고 가용시간이 뭐냐. 고정시간 대충 알겠어요? 고정되어져 있는 시간이죠. 가용시간이 뭔데요? 가용시간은 가능하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쓸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시간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시간 두 개를 잘 비교하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정시간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면 학교나 학원같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졸려, 나 오늘 할 것도 많은데 학교 안 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나가려면 씻고 준비도 해야 되죠. 이런 필수 시간도 고정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정 시간에 양식지 다 받으셨지요? 이제 뭐 다운로드 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다운로드한 양식지에 고정 시간을 작성해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 시간 작성을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같이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고정 시간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의 24시간 중에 가장 큰 고정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퍼즐 맞출 때도 이제 가장자리부터 맞추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이자 가장 큰 고정 시간이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맨날 잠자는 시간이 다른데요? 언제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럴 때에는요, 평균적으로 주무시는 시간 또는 평균적으로 일어나거나 내가 일어나고자 목표하는 시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주말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고정 시간은 뭘까요? 맞습니다. 학교 생활입니다. 원래는 학교 생활이 이렇게 큰 단위로 있는데 지금 온라인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학교 생활 안에서 선생님께서 내어주시는 과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올려주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쌍방향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원래 기존의 학교 생활은 고정 시간으로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과제라든지 출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큰 고정시간, 뭐 학원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분은 교회, 봉사라면 봉사, 지금은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다음으로 큰 작은 단위의 고정시간, 그 다음으로는 고정시간 앞뒤,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디 나가려면은 씻고 준비하는 시간 필요하지요. 고정시간 단위의 앞뒤에 뭐 이런 필수 시간들을 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작은 식사 시간이라든지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필요한 아주 작은 단위의 고정시간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5단계의 고정시간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일주일이 눈에 잘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반응이 크게 2개예요.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았네 라든지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 라든지 거기서부터 의미가 발생합니다. 내 시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고정시간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잘 작성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고정시간 잘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용시간이었습니다. 가용시간은 일단 여러분 양식지에 이렇게 주간시간 설계표 양식지에 고정시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고정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사실상 전부 다 가용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용시간하고 고정시간을 똑같은 색으로 체크하면 잘 구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용시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시간을 고정시간과 다른 색깔 펜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만 그려 놓으셔도 되고요. 뭐 형광펜 이런 거 칠하시는 분들은 색깔 펜을 이렇게 안에다 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가용시간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 주간시간 설계표 아래를 보시면 가용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칸이 있어요. 그럼 가용시간을 이렇게 관찰하셔가지고 이렇게 센 다음에 그 가용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가용시간이 다르겠지요. 이게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 저기는 작은 한 칸이 30분입니다. 1시간은 칸 2개가 있으면 1시간이에요. 왼쪽에 있는 시간을 보시면, 세로 시간축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용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시간이 많을 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나의 할 일들을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가용시간까지 그리셨으면 여기에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돌입이 됩니다. 이 단계는 그 빈 칸에 내가 이 비어있는 가용시간 안에 무엇을 할지를 계획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부터 이 모든 칸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혹은 지난주에 이 비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8시에서 9시까지는 학원 숙제를 했어. 뭐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통 뭐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했었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신 다음에 언제 할지 배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두를 기록할 수 있는 빈칸에 내가 할 일을 작성하는 건데 작성을 모든 칸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어 있어서 쉬어야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칸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동시에 뭔가를 쓸 때 공부에 관한 것만 써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니까. 드라마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내가 다음 주엔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포부를 담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뭐 공부에 대한 거, 뭐 나의 취미생활에 대한 거 쓰셨으면이 그 아래 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칸에다가 그 가용 시간을 쓴 칸 있잖아요. 그 아래 자주학 시간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자주학 시간 감이 오시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제외라는 거예요. 어차피 학원은 고정 시간이긴 했죠.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하셔서 가용시간 아래에 몇 시간인지 쓰시면 좋겠죠. 가용시간 내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점점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잘 작성하고 계실 텐데 제가 주간시간 설계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 가용 시간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이제 예시를 찾아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쓰시더라고요. 학원 숙제라든지 학교 과제, 수행평가도 있고 지금 출석형 과제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나의 취미 시간,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는 분들은 그 칸은 빈 칸으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빈칸으로 놔두시고 그 하루, 그 시간을 지낸 이후에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나의 주간 시간 설계표를 봤을 때 아, 나의 일주일은 이렇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가용 시간도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주간 시간 설계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두 가지 단계였죠. 첫 번째, 고정 시간 작성이었고 고정 시간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용 시간 기록도 있었지요. 고정 시간 작성한 다음 빈 칸이 가용 시간. 고정 시간을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첫 번째, 가장 큰 칸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그 다음 큰 칸인 학교 생활, 그 다음 큰 칸인 학원이나 교회 봉사활동, 그 다음 작은 칸, 그 다음 제일 작은 칸. 5단계까지 못 가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일주일의 시간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가용 시간은 일단 개념이 전체 일주일에서 고정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었죠. 색깔펜을 사용해서 고정 시간과 다른 색깔펜을 사용해서 명확히 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용 시간을 체크하시고 가용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지 투두 작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공부에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 속 빼서 몇 시간 공부하는지 몇 시간 자기주도 학습하는지 아래 체크하는 시간도 있었지요. 주간 시간 설계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계획을 하긴 진짜 잘하는데 제가 지키지를 못해요,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이 종이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한 번도 안 보고. 이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시간일기라는 팁을 전해주고 싶어요. 시간일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작성했던 가용 시간의 투두 리스트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단 투두를 가용 시간에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 투두를 실행했거나 실행하지 못했거나, 그죠? 실행을 하셨으면 그 투두 위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플래너 쓰면서 플래너에 어떤 투두 할 일을 했으면은 뭐 체크하시는 것처럼 가용 시간에 써놓은 투두를 하셨으면 그 위에 동그라미, 하지 못하셨으면은 X,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히 작성하면 참 좋습니다. 이유를 왜 굳이 작성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거는 게을러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전날 밤에 늦게 자서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잠을 잤어. 그래서 못했어. 혹은 내가 핸드폰을 쉬는 시간에 잠깐 켰는데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1시간씩 해버린 거야. 핸드폰이 조절이 아직 안 돼.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그 이유를 쓰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주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게 이유를 간단히 작성하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하는 원리입니다. 선배들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가용 시간을 초록색으로 체크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뭐 할지 투두 쓰고 하셨으면 O, 못했으면 X,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이유를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바로 옆에 쓰는 방식도 있고요. 다른 선배는 이 칸이 난 너무 좁아 해서 맨 아래에 하실표로 빼가지고 작성한 친구도 있지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화요일 날 수학 교과서 1회독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해당 시간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잡아놓은 시간 동안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표했던 범위를 하지 못한 거죠. 이럴 경우에 내가 다음에 수학을 이제 목표 투두로 쓸 때에는 조금 범위를 작게 잡아야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수학에 쏟는 시간을 좀 늘리던가, 다른 경우에는 뭐 수학하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영단어를 외울 시간이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나올 수 있겠지요.
지금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너무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어떤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 또는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고 나 저걸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보다 덜 있고 실제로 그걸 행동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전체의 3%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기부여된 행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소수라고 부르지요. 이 주간시간 설계표는 내가 나의 시간 관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동시에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작은 발걸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위대한 소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